박도윤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회사 건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회색 양복, 정돈된 머리, 말수가 적은 표정. 누구나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고바야시 전무가 부임한 지 석 달째. 도윤의 이름은 한 번도 회의록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 그는 기획팀의 중간 관리자였지만 존재감은 사라진 공기와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본인 임원들이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때면 도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한국 직원들의 침묵을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도윤의 침묵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의 컴퓨터 안에는 고바야시가 무시한 수십 개의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그 보고서들은 회사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을 했다. 또 일본 본사 사람들만 회식 초대야. 도윤 선배는 왜 아무 말 안 해요? 그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때로는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긴급 메일이 도착했다. 내일 아침 9시 글로벌 프로젝트 리뷰. 고바야시는 전체 팀을 소집했다. 프레젠테이션 담당자는 일본 본사 직원으로 정해졌고 한국 팀은 단순 보조 역할이었다. 도윤은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숫자를 수정했다. 매출 예측 그래프의 한 줄이 바뀌면 전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고바야시는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고 슬라이드에는 일본어 각주가 붙어 있었다. 한국 팀은 통역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간쯤에서 고바야시가 잠시 멈췄다. 이 부분은 잘못된 수치 아닌가요? 일본 본사 임원이 물었다. 고바야시는 당황한 듯 노트를 뒤적였다. 그 수치는 도윤이 수정한 부분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잠시 후 임원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이 데이터 서울 쪽에서 검증한 거죠?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고바야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박 씨, 설명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비웃음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본사에서 보낸 수치에는 중복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시장 반응을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일본 임원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수치가 더 정확하군요. 고바야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박 씨, 다음부터는 지시 없이 수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보조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노트북을 닫을 때 옆자리의 후배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배, 방금 전무님이 틀렸던 거죠? 도윤은 짧게 웃었다. 들린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법이야. 그날 저녁 사무실 불이 꺼질 때까지 그는 남아 있었다. 빈 회의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찰자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침묵의 무게를 완벽히 익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대표단이 서울지사를 방문했다. 정문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섰고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인사했다. 고바야시는 앞줄 중앙에 섰다. 도윤은 뒤쪽에 섰다. 그의 이름표는 반쯤 가려져 있었다. 대표단이 지나가자 고바야시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건 일본에서 배워야지. 너희는 여전히 어수선하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단단한 것이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오전 회의에서 고바야시는 공개적으로 도윤의 보고서를 비웃었다. 한국팀은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까? 감정이 앞서요. 회의실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일본 임원들의 건조한 웃음이었다. 도윤은 문서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거기에 적힌 것은 본사 계약 초안의 누락 조항이었다.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 페이지를 닫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점심 무렵 도윤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스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렸다. 아래에서는 일본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전하지. 하지만 언젠가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오후 3시 본사 대표가 긴급 서명을 요청했다. 도윤의 부서가 관리하는 국내 파트너 계약서였다. 고바야시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박 씨, 서류 가져오세요. 사인만 하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파일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한 장을 조용히 꺼내 별도로 내려놓았다. 이건 아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바야시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뭘 아나요? 이건 본사 결정이에요. 네, 하지만 한국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일본 본사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인가요? 조항 철번에 한국 내 하도급 제한이 빠져 있습니다. 승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고바야시는 미소를 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멈췄다. 대표는 즉시 서류를 거둬들였다. 검토 후 다시 서명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고바야시는 도윤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퇴근 후 도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본사 대표와 마주쳤다. 박 씨,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오늘 당신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어요.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사무실 유리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웃음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서울지사의 이사회실은 벽 한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다. 외부의 하늘은 흐렸고 그 안쪽 공기는 더 무거웠다. 박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고바야시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본사 감사팀과의 연결 회의입니다. 박 씨, 통역만 해요.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의 첫 줄에 작게 적었다. 의견 없는 통역은 존재 없는 인간과 같다. 프로젝터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었다. 일본 본사 감사팀이 화면 속에서 인사했다. 이번 보고서의 오류 비율이 높습니다. 고바야시는 즉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울팀의 검수 과정이 미흡했습니다. 그의 말에 도윤의 펜끝이 멈췄다. 서울팀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슬라이드의 3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일본 본사가 직접 승인한 잘못된 계산식이 있었다. 감사팀이 묻자 고바야시는 당황해 표정을 바꿨다. 이 부분은 박 씨가 확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속에 일본 임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 계산식 도쿄에서 만든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었다. 모니터 속 얼굴들이 침묵했고 고바야시의 입가가 경직됐다. 도윤은 그때서야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수정안을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사 지침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 보고서 원본을 저희 쪽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네. 그 한마디가 끝나자 고바야시는 눈을 내리깔았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고바야시는 뒤에서 말했다. 박 씨, 당신 오늘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도윤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보고한 것뿐입니다. 보고? 그건 내 체면을 깎은 거예요. 체면보다 중요한 건 회사의 신뢰 아닙니까? 그 대화는 짧았지만 복도의 공기는 칼날 같았다. 고바야시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같은 사람, 일본이라면 벌써 짐 싸야 할 겁니다. 그는 그대로 지나쳤다. 그날 밤, 도유는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섰다. 그 속에 자신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어딘가 달랐다. 반사된 유리 속 눈빛이 예전보다 더 깊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귀에 닿는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일본 본사에서 긴급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문이었다. 감사 결과 서울지사 보고서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바야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 검증 책임자 박도윤. 그 문장을 본 직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저게 진짜야? 전무님이 아니라 박 팀장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나 정작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았다. 오전 회의에서 고바야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발표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본 본사 대표가 곧 서울지사로 다시 올 예정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부하 직원 하나가 도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실 거예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말도 소용없다. 점심시간, 도윤은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옆 테이블에 있던 일본인 부장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박씨, 고바야시보다 정확하대. 일본 본사에서도 인정했어. 그 말은 칼날처럼 얇고 조용했지만 멀리까지 퍼졌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회의실 문을 열자 고바야시와 본사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박씨, 도윤은 차분히 앉았다. 본사에서 이번 프로젝트 서명 절차를 재검토 중입니다. 당신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고바야시의 표정은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절차상 형식이에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도윤은 조용히 계약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일본 본사가 추가한 비밀 조항이 있었다. 한국 법상 불법적인 위탁 조건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 조항 삭제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바야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본사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본사에서 직접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다. 박씨, 확실합니까? 네. 삭제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고바야시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다. 또 당신이군요.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다. 인사 담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계약은 수정 후 다시 결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때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쿄로 보고하죠. 이번에도 박 씨가 옳았습니다. 그 말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그의 등에 닿았다.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 미소보다 깊은 평온이 눈빛에 세우며 있었다. 이 건물의 벽은 듣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항상 새어나온다. 그날 이후 박도윤은 회사 안에서 조용한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스치는 눈빛마다 의미가 있었다.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경계. 그는 여전히 같은 책상, 같은 자리, 같은 커피를 마셨다. 달라진 것은 공기의 온도뿐이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 고바야시가 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젊은 관리자 하나가 서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바야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팀은 아직도 보고 체계를 몰라. 감정이 앞서지. 젊은 관리자가 맞장구 쳤다. 그래도 박 씨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고바야시는 웃음을 흘렸다. 특별한 게 아니라 조용해서 이용하기 쉬운 거야. 그 말은 엘리베이터의 금속 벽에 부딪혀 퍼졌다. 도윤은
그 뒤편 구석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듯했다. 층수를 알리는 조명이 18에서 19로 바뀔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금속 표면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 웃는 얼굴 두 개와 아무 표정 없는 하나. 문이 열렸다. 그는 먼저 내렸다. 뒤따라 나온 후배가 속삭였다.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때로는 듣는 게 가장 강한 대답이니까.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오전 내내 고바야시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메일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 박씨, 일본 본사 승인 전에는 문서 수정 금지. 도유는 아무 말 없이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본사 서버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보고서를 올린 일본 측 파일이 손상된 것이다. 부장이 다급히 외쳤다. 이거 복구 안 되면 내일 회의 못합니다. 모두가 허둥댔지만 도유는 이미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USB를 꽂았다. 이거요. 박 팀장, 언제 백업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 문장으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비어갔다. 도유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고바야시를 만났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덕 좀 봤네요. 팀 일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할 여유가 있습니까? 고바야시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편한 거지.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조용함이 누군가에게 편하다면 그건 언젠가 두려움으로 바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고바야시의 얼굴이 일순 사라졌다. 그날 밤 도윤은 퇴근길에 한강을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번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기억은 잊히지 않는다. 다음 주 월요일 전사 메일이 도착했다. 본사 구조 개편에 따라 각 지사 승진 인사 발표. 모든 직원들이 화면을 열어봤다. 일본 본사 출신 2명의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바야시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적힌 문장이 눈에 띄었다. 서울지사 평가 결과는 별도 검토 중. 사무실이 술렁였다. 일본 직원들은 당황했고 한국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전무님이 빠졌대. 진짜예요? 누군가는 속삭였다. 박 팀장이 뭔가 알고 있대. 고바야시는 책상 위에서 손가락으로 펜을 굴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도윤을 호출했다. 박씨, 잠깐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고바야시는 의자를 돌렸다. 본사 인사팀에서 내 평가 결과를 묻더군요. 누가 뭘 보고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 보고서에는 사실만 있습니다. 사실이라. 당신은 정말 정직하네요. 하지만 정직이 언제나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누군가는 그래야 하니까요. 고바야시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는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균열이 생겼다. 그날 저녁 본사에서 추가 메일이 왔다. 서울지사 내 신규 승인자 서명 필요. 결재란의 맨 마지막 칸에 박도윤 부서장 서명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고바야시는 사무실에 일찍 나와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도윤이 들어오자 그가 말했다. 박씨, 서류 좀 봅시다. 그는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내 승진 아니에요. 본사에서 재검토 후 승인만 남았습니다. 사인 부탁드려요. 그 말에는 예전의 여유가 없었다. 도윤은 문서를 읽었다. 숫자, 도장, 조항,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지사 부서장 승인 후 효력 발생. 그가 펜을 들었지만 곧 내려놓았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죠? 승진 조건에 한국지사 감사 결과가 누락돼 있습니다. 보완 후 결제하겠습니다. 고바야시의 손이 떨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박씨. 당신 서명 없으면 내 인사 발령이 멈춰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고바야시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섰다. 언젠가 당신이 말한 그 원칙이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도윤은 눈을 들었다. 그날이 오면 최소한 제가 무너질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그 말에 고바야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 사람은 서 있었고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승진 결제 서류는 책상 위에서 며칠째 그대로였다. 아무도 그 파일에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박도윤의 책상 위 작은 파란 파일 하나가 서울지사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다. 고바야시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본사에서 재촉하고 있어요. 그는 도윤의 자리 앞에 서서 말했다. 서명은 언제 할 겁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검토 중입니다. 무슨 검토요? 이미 승인된 내용이에요. 승인은 절차일 뿐입니다. 내용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멈췄다. 몇몇 직원이 숨을 죽였다. 고바야시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정말 교과서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도윤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과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어가 빠르게 오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지사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바야시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본사 부사장이 직접 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도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반사된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서명 하나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서명으로 진심을 가릴 수도 없다. 다음 날 일본 본사 부사장이 도착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시선이 한 곳을 향했다. 부사장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박 씨, 당신이 결제를 보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의 공정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부사장은 미소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에 가능합니다. 그 순간 고바야시의 얼굴이 굳었다. 부사장은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럼 오늘 중으로 검토하세요. 도윤 씨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이 자리를 떠난 뒤 고바야시는 그를 노려봤다. 당신 지금 뭘 한 줄 알아요? 책임을 진 겁니다. 책임? 당신은 내 상사가 아니야. 오늘 하루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에 고바야시의 손이 멈췄다. 말보다 깊은 상처였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 불을 끄며 속삭였다. 서명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니다. 사람의 신뢰를 증명하는 마지막 무게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부사장이 다시 서울지사에 도착했다. 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모든 팀장이 참석했고 고바야시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부사장이 말했다. 박 씨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한국 법규와 충돌합니다. 특히 제3항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바야시 전무, 사실입니까? 고바야시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내부 조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이미 서명이 있었네요. 그건 형식상 형식이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일본어로 천천히 번역되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승리의 표정 대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용했다. 회의가 끝나자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번 건으로
본사 감사팀이 다시 점검에 들어갑니다. 박 씨, 협조 바랍니다. 네. 고바야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흩어지자 도유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긴 의자, 남겨진 서류, 그리고 유리창 밖에 회색 하늘. 그때 문이 열렸다. 고바야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만족합니까? 도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만족이 아니라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 당신은 나를 무너뜨렸어. 아니요. 당신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고바야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위험해요.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을 흔들지. 조용히 본다는 건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무언의 경계가 있었다. 고바야시는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 씨, 당신 같은 사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문이 닫혔다. 남겨진 방 안에서 도유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판단은 사람들이 내리지만 양심은 스스로 지킨다. 그날 오후 직원들은 알림 메일을 받았다. 본사 감사 결과, 서울지사, 내부 통제 최우수 평가. 사람들은 속삭였다. 박 팀장이 한 거야? 고바야시는? 출장 중이라네요. 도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닫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잉크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서명이 아니라 기억의 냄새였다. 서울지사의 대회의실은 낯선 긴장으로 가득했다. 본사 감사팀이 돌아갔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일상처럼 움직였지만 말의 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고바야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정된 승진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류의 첫 줄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박도윤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고바야시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본사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건은 다 수정됐어요. 이번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갈라져 있었다. 사인만 하면 됩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읽었다. 수정된 문장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왜 망설입니까? 결과는 완벽하지만 과정이 남았습니다. 과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과정은 언제든 되풀이됩니다. 그 말에 고바야시는 책상을 세게 쳤다. 도덕은 회사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규칙이 무너졌을 때 남는 건 도덕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었다. 그때 유리문 밖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회의실 안의 대화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기 때문이다. 도유는 고바야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고바야시의 눈이 번쩍였다. 지금요? 네. 단, 수정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잉크가 번지며 한 줄의 선이 남았다. 그리고 추가로 종이를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다. 모든 승인에는 과정의 진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류를 덮자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고바야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메일함에는 본사에서 보낸 짧은 메일이 도착했다. 승인 완료, 보고서 첨부 확인, 단 3줄. 그러나 그것은 회사의 구조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퇴근 무렵 도유는 빈 회의실 창가에 섰다. 하늘은 어둑했고 그의 그림자가 유리 위로 길게 비쳤다. 서명은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 사람들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본사에서 승진 명단 바뀌었대. 고바야시 전무 자리 다른 사람으로 간다던데? 그 말은 복도와 계단, 카페와 주차장을 타고 퍼졌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고 있었다. 그날 오후
고바야시는 이례적으로 직원 회의를 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커피 대신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소문이 많네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본사 인사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한국팀의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들어 말했다. 특히 박 팀장, 당신의 검증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업무일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고바야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그가 인간적으로 보였다. 회의가 끝나자 후배가 속삭였다. 선배, 드디어 인정받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인정은 말로 받는 게 아니야. 태도로 보는 거지.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의 공기를 느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 아래층에서 고바야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그가 돌아보자 고바야시가 서 있었다.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오늘 발표 당신 덕분에 깔끔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나도.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고바야시는 작게 웃었다. 도쿄로 돌아갈 겁니다. 내 결정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하죠?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계단을 올라가는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그런 사람이더군요.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조용하다는 건 오래 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한 계단 더 올라섰다. 고바야시는 아래에 남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공기의 온도는 부드러워졌다. 옥상에 다다르자 서울의 저녁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 속에서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국 들리지 않는 말들이 회사를 움직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본사에서 공식 메일이 도착했다. 고바야시 전무, 일본 본사 복귀 명령. 도윤은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조용했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박도윤은 고요한 새벽에 사무실 불을 켰다. 사람 없는 건물 안 형광등 불빛이 유리 바닥에 번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내부 개선 제안서. 그것은 본사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였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있었다. 조용한 변화는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은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가 타이핑을 시작하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내용은 간결했다. 직원 간의 소통 구조, 보고 라인의 개선, 문화적 간극의 완화 방안. 어느 한 문장도 불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단어는 수년간의 침묵에서 깎아낸 결과였다. 아침 8시, 첫 직원이 출근했다. 박 팀장님, 벌써 오셨어요?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9시가 되자 고바야시가 나타났다. 그는 잠시 멈춰서 도윤의 책상을 보았다. 그건 뭐죠? 제안서입니다. 이번 감사 이후 조직 문화 개선안.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요.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조용하면서도 결국 다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 말에는 피로와 진심이 섞여 있었다. 전고 무렵 본사 메일이 도착했다. 서울지사 내부 개선안 검토 요청.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는 이미 전송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사무실 복도 끝에 창가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달라진 기류가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있었다. 그때 고바야시가 다가왔다. 박 씨, 네. 그 보고서 읽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었구나.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바야시는 작게 웃었다. 사람은 조용한 실패로 배웁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배웠어요. 그 말은 회한처럼 흘렀다. 그날 밤 도윤은 보고서 파일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변화는 소리보다 느리지만 끝내 도착한다. 며칠 뒤 서울지사 전체에 공지가 내려왔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감사 후속 조치.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공지문 끝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있었다. 박도윤 팀장, 내부 소통 개선 책임자로 임명. 사람들은 놀랐다. 도윤 선배가요? 그 조용한 분이? 그들은 믿기 힘든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 우편함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그곳엔 고바야시의 이름이 붙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박 씨에게 떠나기 전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침묵이 나에게는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고바야시. 그는 봉투를 조용히 접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빛이 천천히 기울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미처 전송하지 않은 메일 초안이 떠 있었다. 제목은 감사 후 소견 보고.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제목을 지웠다. 대신 이렇게 적었다. 누구에게도, 그러나 모두에게. 본문에는 단 한 문장만 남겼다. 존중은 소리 없이 자라는 나무다. 언젠가 그 그늘이 누군가를 살린다. 그는 그 메일을 전송하지 않았다. 대신 바탕화면의 한 폴더 속에 저장했다. 이름은 첸모, 침묵. 저녁이 되자 창밖의 노을이 사무실 유리에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도윤의 얼굴은 고요했다. 누군가는 그를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조용함이 회사를 바꾸었고 사람을 바꾸었으며 언젠가 자신도 바꿀 것이라는 걸. 그는 마지막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사무실은 어둡게 잠겼지만 창문 너머의 하늘은 아직 환했다. 빛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멀리 닿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오래 남았다. 본사에서 고바야시의 복귀 소식이 공식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서울지사의 메신저 채널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삭제하려다 말았던 흔적처럼. 박도윤은 오전 일찍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와의 온라인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주제는 내부 투명성 제도 도입. 화면 속 일본 본사 담당자가 인사했다. 박 팀장,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안서 도쿄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도윤은 자료를 넘기며 천천히 설명했다. 각 항목마다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류 절차를 자동화하되 승인 이력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결정일수록 신뢰는 멀어집니다. 그 말에 화면 속 일본 임원들이 잠시 침묵했다. 그건 회사의 권한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 공기 속을 울렸다. 회의가 끝나고 본사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윤 씨, 도쿄에서 새로운 부서를 준비 중입니다. 당신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지고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모니터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선명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박 팀장님, 후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이메일 왔어요. 고바야시 전무님한테서요. 그는 조용히 화면을 열었다. 도윤 씨, 도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언젠가 조용히 배운 사람으로서 당신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고바야시. 메일을 읽는 동안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짧게 대답을 썼다. 잘 지내십시오. 조용한 길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작은 파란 아이콘이 떴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창밖의 하늘은 흐렸지만 그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렀다. 보유는 생각했다. 사람의 시선은 떠나도 존중은 남는다. 며칠 후 서울지사 대회의실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본사와의 영상회의가 아닌 국내 언론과의 협약 발표 자리였다. 회사는 처음으로 내부 투명성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발표를 맡은 사람은 박도윤이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의 변화는 한 사람의 성취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던 많은 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번 제도는 일본 본사 승인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내부 반발은 없었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반발보다 중요한 건 변화가 진심이냐는 겁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천천히 퍼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 속에서도 그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행사가 끝난 뒤 복대서 본사 부사장이 다가왔다. 출장으로 한국에 온 것이었다. 박 씨, 좋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조용한 방법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들릴 수 있다는 걸 믿었을 뿐입니다.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언젠가 도쿄로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회사도 변해 있겠지요. 이미 변했습니다. 그는 떠나는 부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에 보이지 않는 남자는 없었다. 대신 조용한 단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퇴근길,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다. 창밖의 유리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는 유리창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 벽에도 귀가 있었지.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코트를 걸치며 낮게 중얼거렸다. 존중은 들리지 않지만 사람을 살린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껐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빛들이 하나씩 꺼졌다 켜졌다. 마치 세상이 숨을 쉬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서울의 봄은 느리게 왔다. 회사 앞 벚꽃나무가 조금씩 피어났고 바람이 따뜻해지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평온한 변화 속에서 박도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인사팀 직원이 서 있었다. 박 팀장님, 어제 발표 기사 봤습니다. 그랬습니까? 댓글이 전부 긍정적이에요. 조용한 리더십이라고요.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과한 말입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후배가 말했다. 선배, 사람들 분위기 달라진 거 느끼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들 선배 말 믿어요. 믿음은 말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의 대답은 여전히 느리고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에서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박 팀장님 덕분에 회사가 변했어. 그분은 진짜로 조용한 분이야. 하지만 말 한마디보다 무겁지. 그 말들이 바람처럼 흘러 도윤의 귀에 닿았다. 그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용함은 멀리서도 들린다. 그날 오후 일본 본사에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바야시의 얼굴이었다. 서울지사 전 직원에게 여러분의 개선안은 도쿄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박도윤 팀장.
당신의 이름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방향을 바라봤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 한 문장에 담긴 정직한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안의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남자가 아니었다. 대신 스스로의 조용함으로 길을 만든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미소 없이, 그러나 확실히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 그 주 금요일 본사에서 감사팀이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엔 감사가 아니라 축하였다. 서울지사, 내부 윤리 운영 우수상, 사무실 안은 들뜬 분위기였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사진 촬영을 위한 배너가 걸렸다. 그 문구는 단순했다. 조용함이 만든 변화. 행사 진행자는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마지막에 사회자가 말했다. 박도윤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는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팀장님?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다. 단상 위로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닿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리는 쉽게 커지지만 신뢰는 조용히 자랍니다. 이 회사가 오래 가려면 말보다 마음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진짜 축하의 의미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빈 의자들과 켜진 조명. 그는 천천히 의자 하나를 돌렸다. 그 자리는 예전에 고바야시가 앉던 자리였다. 그는 손끝으로 그 의자를 쓰다듬었다. 이 자리도 이제 조용하네요.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 유리창에 닿았다. 그때 인사팀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팀장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다음 분기부터 일본 본사 프로젝트 파견 요청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요? 네. 도쿄에서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미소 대신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조용히 만든 길이 이제 저를 데려가네요. 사무실 밖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커피 머신 소리만 들렸다. 그는 코트를 걸치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자 방 안은 어둠보다 따뜻했다. 진심은 언제나 조용히 도착한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새벽의 하늘은 희미하게 푸르고 도시의 불빛은 점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박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쿄행 비행기입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울렸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몇 년 전 자신을 보이지 않는다고 부르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본사 직원들이 그를 맞았다. 박 팀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일본어가 어색하게 들렸다. 예전엔 없던 존중이었다. 본사 건물은 여전히 차가운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다. 복도에 걸린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는 잠시 그 앞에서 멈췄다. 문장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따온 것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박씨, 고바야시였다. 이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아닌 당신이 이 회의를 이끌겠군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회의는 짧고 간결하게 진행됐다. 일본 임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투명한 구조는 감시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 문장에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다. 회의가 끝난 후
고바야시는 그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박씨, 예전엔 당신이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부럽습니다. 왜요? 조용히 일하면서도 세상을 바꾸니까요. 그 말에 도유는 미소 대신 짧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 예전엔 두려웠습니다. 조용함이 약점이라 생각했거든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게 제 언어입니다. 고바야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언어, 일본에서도 통하길 바랍니다. 이미 통했잖아요. 그들은 서로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오해가 풀릴 때의 온도였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도유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퇴근하며 걷는 거리, 넌사인, 전철 소리.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나는 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조용한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다. 도쿄 본사에서의 첫 주는 빠르게 흘렀다. 새로운 시스템 회의, 교육, 보고서, 검토. 그러나 어느 순간마다 도유는 자신이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그의 의견을 기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주제는 글로벌 윤리 기준 강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윤리는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예전 서울의 회의실을 떠올렸다. 차가운 시선들, 억눌린 목소리, 그리고 그 침묵 속의 자신. 발표가 끝나자 일본 본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박씨, 당신의 철학은 이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퍼졌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만 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 퇴근길 고바야시가 그를 불렀다. 박씨, 내일 저녁 괜찮습니까? 네. 조용히 식사라도 하시죠. 우리 둘 다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들은 다음 날 도쿄의 작은 선술집에서 만났다. 조명이 따뜻했고 배경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고바야시가 술잔을 들었다. 당신은 여전히 말이 없군요. 필요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강한 거죠. 짧은 웃음이 흘렀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침묵을 이해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고바야시가 물었다. 서울로 돌아갈 겁니까? 아직은요. 그럼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 당신이 남길 건 뭡니까? 조용한 기준. 그 대답에 고바야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렵죠.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산을 함께 썼다. 도유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도쿄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빗방울 속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소리는 사라져도 침묵은 남는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그는 노트북을 켰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썼다. 조용한 기준, 문화가 바뀌는 순간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존중은 언어가 아니라 시선의 온도다. 그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닫았다. 기록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태도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안, 창밖의 도쿄가 여전히 빛났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요일 아침 도쿄의 거리는 비가 그치고 있었다. 봄비가 닿은 길 위로 햇빛이 번졌다. 박도유는 호텔 커튼을 걷었다. 빛이 방 안으로 천천히 새우며 들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미처 전송하지 않은 메일 초안이 떠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서울지사 팀원들에게. 그는 손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메일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조용한 싸움이 가능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다가 그는 삭제했다. 대신 새로 썼다. 이제는 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메일을 인쇄해 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 앞면에 아무 이름도 적지 않았다. 누가 읽든 그 마음만 닿으면 된다. 그날 오후
그는 본사 빌딩 근처 카페에 들렀다. 유리벽 너머로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웃는 얼굴들, 낮은 대화 소리.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도시도 이제는 다르게 들린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고바야시가 들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잠깐 커피 한 잔 하러. 또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겠죠. 생각이라기보다 정리였습니다. 고바야시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본사 대표가 내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득하는 사람. 그 말에 도유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본에도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바야시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울에서 당신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부르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 말,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이군요? 아니요. 이해죠.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고바야시가 물었다. 돌아가면 뭐부터 하실 겁니까? 서울 사무실 벽에 새 문장을 걸 겁니다. 뭐라고요? 존중은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그 말에 고바야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건 모든 언어를 넘어서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선 그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 안엔 이름도 사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의 문장은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었다. 조용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귀국하는 날, 하네다 공항의 하늘은 맑았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박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창문 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비행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햇빛이 금속 날개에 반사되었다. 서울행 102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좌석에 앉자 옆자리에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다. 도쿄 본사 연수 다녀오세요? 네, 그런 셈이죠. 저도요. 서울지사에서 왔어요. 그녀의 명찰 아래에는 신입사원 김하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지사요?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대요. 사람들이 조용한 리더십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그는 잠시 웃음을 참았다. 잘 모르겠네요. 누군가 조용히 만든 거겠죠. 비행기가 이륙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기내로 쏟아졌다. 할인이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사람. 도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오래 남는 길입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나라의 경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마음으로 나뉘는 거죠.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그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서울지사라는 글자를 천천히 적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건넸다. 이걸 착륙 후 사무실 우편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구름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존재감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의 침묵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비행기는 천천히 하강했다. 서울의 도시가 아래로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공기의 온도,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언어.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밖의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확실했다. 존중은 소리보다 오래 남는다.